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리 보고 소름 끼치는 말로 우리에게 경고한 그 쓰나미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을 짊어지고 계신 존경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세계 최고 부자이자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누구든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 이것은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인구학적 사형 선고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너무 빠르게 붕괴하여 국경을 지킬 젊은이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지표가 있습니다. 머스크가 전 세계에 폭로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성인용 기저귀 판매량이 아기 기저귀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버렸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전례 없는 기술 폭풍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세계 최저 출산율 0.72, 심지어 0.68까지 떨어진 현실. 이는 몇 세대 후 우리 후손이 현재 인구의 3%에 불과해진다는 뜻입니다. 반대편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공초지능 AGI의 부상이 있습니다. 머스크는 AGI가 2026년에 등장하고 로봇이 인간의 모든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일할 젊은이가 사라지고 로봇이 사람보다 몇 배나 싼 시대에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국에서 곧 사라질 5가지 사형 선고 직업을 알려드리기 전에 이 쓰나미 속에서 여러분의 재산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1997년 IMF 위기도 넘겼고 2008년 금융위기도 버텼는데 이번에도 그저 하나의 경기 순환일 뿐이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은 금융 침체가 아니라 문명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예측했습니다. 옵티머스나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영 비용이 시간당 약 5달러 수준이며 대량 생산 시 1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반면 한국의 숙련 노동자는 얼마가 듭니까? 복리후생 포함 시간당 최소 28달러에서 80달러입니다. 로봇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파업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도 필요 없습니다. 2030년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앞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때 꿈의 직업이었지만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5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 먼저 킹산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가 현대나 기아 같은 대기업, 생산직 노동자를 부르는 신조어입니다.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한국 노동자 계층의 가장 견고한 성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모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울산의 현대 노동조합이 아틀라스 로봇의 공장 진입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문을 막는 동안 현대는 조용히 다른 곳에서 메타 플랜트를 짓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와 싱가포르의 아틀라스 로봇과 로봇 게스팟이 주력 노동력인 초대형 공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용 때문입니다. 아틀라스 로봇 한 대의 운영 비용은 시간당 약 5.71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킹산직 노동자 한 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만 달러가 넘습니다. 2030년이 되면 현재 고령 노동자들이 은퇴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채울 젊은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로봇이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오고 고임금 생산직이라는 직업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로봇이 공장 노동자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이 이 기술의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두 번째 직업, 사형 선고 목록의 두 번째는 물류 및 창고 관리 직원입니다. 쿠팡이 한국인의 쇼핑 방식을 바꿔놓은 것은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잔혹합니다. 바로 다크팩토리, 어둠의 공장입니다. 왜 어둠의 공장이라 부를까요? 로봇은 보기 위해 빛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24시간 7일 내내 어둠 속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물류 로봇 한 대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 회수 기간은 불과 1.26년입니다. 즉, 1년 조금 넘으면 사람을 고용하는 것보다
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인력 부족으로 창고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앞에서 어떤 기업도 로봇의 매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30년이 되면 젊은이들이 짐을 나르던 모습은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센터는 스스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가 될 것이며 사람은 단지 멀리서 오류를 감시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직업, 외과 의사와 법률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께 가장 듣기 힘든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바쳐 돈을 희생하며 자녀를 의대나 법대에 보내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경고합니다. 자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의사나 변호사로 키우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AGI가 곧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예측합니다. 앞으로 3년 안에 옵티머스 로봇이 놀라운 외과 의사가 될 것이라고. 의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11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인류의 모든 의학 지식을 단 몇 초 만에 학습할 수 있습니다. 로봇의 손은 절대 떨리지 않고 로봇의 눈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포까지 봅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검색과 계약서 작성, 변호사에게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던 바로 그 업무를 인공지능이 1000배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지능이 전기와 물처럼 싸지는 시대가 오면 이 직업들의 높은 수입은 평준화될 것입니다. 의사와 변호사라는 한국인의 꿈이 자녀에게 빚더미를 안기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는 58살의 박재원 씨는 한때 온 집안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8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서울 최고의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가족은 아들의 학업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불과 3년 만에 아들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를 직접 찾는 환자가 40%나 줄었습니다. 아들의 수입은 거의 반으로 줄었고 학업에 투자한 빚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의사로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라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했고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만큼은 최고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5억 원.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투자였습니다. 혹시 의대나 법대의 입시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친구나 자녀가 있다면 이 영상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일론 머스크의 현실적 시각이 5년 안에 가치를 잃을 하기에 잘못 투자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직업은 식당 및 호텔 서비스 직원입니다. 여기서 원인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인력 자체의 소멸입니다. 출산율 0.72인 한국은 이런 일을 할 젊은이가 단순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를 보십시오. 우리처럼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그 나라는 이미 로봇 경찰과 로봇 청소부, 로봇 바리스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서울의 식당들은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인력을 줄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한 달 내내 구인 공고를 걸어도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력 부족이 이 자동화의 속도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직업, 마지막은 운전기사와 배달 종사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FSD 완전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슬라의 초대형 공장, 기가팩토리 유치 후보국 중 최종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정부가 자율주행차에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한 대가 쉬지 않고 24시간 달릴 수 있게 되면 운송 비용은 극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택시기사와 장거리 트럭기사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봇은 인간이 하기 싫어하거나 너무 위험한 일을 대신할 것이다. 장거리 트럭 운전이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2030년이 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위를 자율주행 트럭 행렬이 달리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그린 그림은 어둡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한 줄기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라 부릅니다. 로봇이 극도로 낮은 비용으로 부를 창출하게 되면 상품 가격은 크게 떨어집니다. 식품, 의류, 건축까지 모든 것이 훨씬 싸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자가 되지 말고 소유자가 되십시오. 자녀에게 곧 쓸모 없어질 학위를 따게 하려고 수십억 원을 사교육에 쏟아붓는 대신 자본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르치십시오.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글로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그 로봇과 AI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십시오. 로봇을 이길 수 없다면 로봇의 주인이 되십시오. 현명하게 투자하려면 먼저 이 두 지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S&P 500은 미국 경제의 가장 정확한 척도로 여겨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50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P 500의 특별한 점은 수익성에 대한 엄격한 선정 기준입니다. 이 지수에 편입되려면 최근 4분기 연속으로 총이익이 흑자여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품질 필터가 되어 부실한 기업을 걸러냅니다. S&P 500은 유동 주식수 조정,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기업이 클수록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커집니다. 반면 나스닥 100은 혁신의 본거지입니다.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 대형 기업 100개를 추적하는 지수입니다. 은행과 금융회사를 제외함으로써 나스닥 100은 강력한 성장 분야에 집중합니다. 기술, 통신 서비스, 그리고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곳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힘이 집중된 곳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가 지수 비중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100은 변동성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S&P 500보다 월등한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금의 AI 시대처럼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더 이상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돈이 전 세계 성장하는 시장에서 돈을 낳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늙어가는 우리 세대가 짐이 되지 않고 뒤처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AI와 로봇의 시대에 뒤처지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장 날카로운 경제 분석을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기술에 관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의 지혜로 준비하십시오. 이상은 현재 데이터와 일론 머스크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저의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모든 분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각자의 재정 상황에 적합한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사용된 이미지는 AI가 생성하거나 참고용 일러스트입니다. 실제가 아니며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다 생생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